네, 안녕하세요. 저희 벌써 마지막 그림 그리는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시간에는 해변 풍경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이즈를 조금 변경해 볼게요. 새로운 캔버스를 여시고요. 너비는 7,000, 높이는 5,000으로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가 긴 형태의 캔버스를 열어보았고요. 펜은 검정색으로 변경하셔서 쉐일 브러쉬로 스케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앙보다 좀 아래쪽에 수평선을 그려줄게요. 캔버스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브러쉬 크기도 조금 작게 나와서 크기를 크게 늘려주었어요. 네, 이 수평선 아래쪽은 바다가 되고 위에는 하늘이 되겠죠. 돌고래와 야자수가 있는 풍경을 그릴 건데요. 파도가 넘실거리는 해변에 이렇게 윤슬도 반짝반짝 빛나고요. 돌고래가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어요. 그림 가운데에는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해에 맞춰서 돌고래가 점프하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섬이 빼꼼 보이는데 그 위에는 야자수가 있어요. 이렇게 5가닥을 먼저 그려주시고 이 가닥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지난 시간에 그렸던 야자수랑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하나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옆에 조금 더 작은 야자수도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노을이 지는 해변 풍경을 그릴 건데요. 스케치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 스케치는 복잡한 부분이 없어서 2차 스케치를 건너뛰고 바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아래쪽으로 새 레이어를 이동해서 먼저 배경이 되는 부분을 채색해 줍니다. 이 바다 색깔도 다양한 파랑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색칠하시면 됩니다. 네, 확실히 사이즈를 키우니까 브러쉬 크기가 최대로 키워놔도 작은 편이네요. 네, 여기는 빈틈없이 꽉 채워주는 게 맞으니까 이럴 때는 이 색상 부분을 끌고 와서 아예 다 채워줘도 괜찮습니다.
이 브러쉬가 빈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 부분은 다시 한번 채워줍니다. 이 하늘 부분은 이 맨 아래에 있는 배경 색상이라는 레이어를 활용해 볼게요. 이거는 기본 레이어인데요. 이 레이어는 지워지지 않고 항상 있는 레이어로 바로 이렇게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노을빛이니까 약간 붉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 이 노을진 하늘 부분이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알파 채널 잠금도 필요 없고 클리핑 마스크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바로 원하시는 색상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아슈를 선택하셔서 그라데이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해가 지는 하늘도 실제로 하늘을 보시면 색이 되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사진을 보셔도 사진마다 색깔이 막 다르게 나오고 다른 그림을 봐도 그림마다 표현하는 색상이 달라서 이 하늘 부분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시면 돼요. 다만 이 해가 있는 부분은 아직 빛이 남아있으니까 노란빛이 돌겠죠. 하늘이 너무 붉은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노란빛을 채워주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완성될 때쯤에 다시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번엔 바다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알파 채널 잠금하시고 아니면 손가락 3개로 슬라이드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색상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색깔의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채색을 해주시고요. 밝은 부분도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덩어리로 인식을 해서 색감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네, 일러스트 그림들을 보시면 그냥 한 색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는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니까요.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쉐일 브러쉬로 물결을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 이 해를 중심으로 빛 반사가 잘 일어나겠죠. 빛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 부분에 하얀 물결들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중간중간 스케치를 끄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반짝 거리는 표현도 살짝살짝 표현해 주시고, 좀 이따 또 다른 채색들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배경 채색이 끝났고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구름을 표현해 볼까요? 구름을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알파 채널 잠금을 해서 아래쪽 색상에 맞춰서 구아슈로 살살살살 문지르면 이렇게 아래면은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비슷한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알파 채널 잠금을 푸시고, 이게 완전 흰색이 아니라 살짝 노리끼리한 색깔로, 육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바꿔주시고, 또 나머지 구름도 자유롭게 그려볼게요.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저랑 똑같이 그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원하시는 형태로 흰색 색상으로 채워주세요. 스케치 끄고 할까요? 이런 구름 같은 경우는 약간 빈틈이 있어도 상관없겠죠? 원래 기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바다처럼 꼼꼼히 채색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도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요 그림처럼 다시 한번 알파 채널 잠금하셔서 구아슈로 브러쉬를 변경하신 다음에 살살살 칠해볼게요. 아래 구름에 영향을 받으니까. 처음부터 진하게 했더니 이 처음에 했던 구름에 비해 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향이 있네요. 일단 계속 해볼게요. 이 아래쪽 구름은 또 색깔이 조금 다르니까 다시 한번 색을 찍어서 변경해 주시고 구름을 채색합니다.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다 보니 너무 또 몰입해서 구름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그냥 채색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다시 복구하면 되니까 뒤로 가기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계속 채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을 칠하는 중간에 보면은 그림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채색을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보면은 괜찮거든요. 마무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터치에 이 흔적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이 손가락 아이콘 누르셔서 이렇게 부드럽게 문지르셔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 손가락 아이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어디 있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갈매기를 그려주시고요. 너무 두껍지 않게 네, 좀 단순하게 그렸죠. 선 3개로 완성이 된 갈매기입니다. 다음에는 돌고래를 그려볼까요? 이 갈매기 레이어에 그대로 그려볼게요. 이 실루엣이 보이는 돌고래는 완전 역광이 있는 위치니까 좀 어둡게 보이겠죠? 사실은 거의 검은색이겠지만 그림이니까 조금 더 밝게 그려줄게요. 이 앞에 있는 돌고래는 푸른빛이 도는 회색으로 그려볼게요. 스케치 투명도를 좀 줄여서 이 돌고래는 작게 보이니까 선이 너무 투박해지지 않게 지우개로 조심조심 지워줍니다. 눈, 코, 입을 안 그려줄 거예요. 그림자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돌고래는 다시 알파채나 잠금을 하시고 이번에는 미술의 플림솔 브러쉬를 선택해서 살짝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쉐일 브러쉬로 가셔서 눈과 입을 그려줍니다. 몸통보다 살짝 어두운 색깔로 입을 그려줬어요. 은은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위로 파도를 뿜어내줍니다.
네, 이제 야자수만 남았네요. 이 야자수도 역광이라서 저 뒤에 있는 어두운 돌고래처럼 그림자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약간 초록빛이 나는 어두운 색깔로 섬을 그려서 야자수가 너무 꺾여 있으니까 무슨 소나무 같아서 좀 덜 꺾어 볼게요. 옆에 있는 야자수랑 너무 겹치지 않게 이파리를 그려줍니다. 실루엣만 보이는 돌고래도 너무 시꺼먼 것 같아서 살짝 밝은 색상으로 칠을 해놓을게요. 해가 이쪽에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빛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태양을 그려줍니다. 저희 태양 그릴 때 첫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을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타원이 생성되면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 네, 이렇게 바뀌시는 거 보이나요? 이 형태로 해를 그려줍니다. 얘가 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세로는 조금 올라가도 되니까 건이 조금 찌그러져서 다시 채웠습니다. 고아슈로 바꿔서 조금 브러쉬를 키우시고 주변을 살살 칠해주시면 이 태양빛이 빛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너무 크게 하고 그리면 멀리서 볼 때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작게 해놓고 확인해보면서 칠해줍니다. 어느 정도 채색이 완성되었는데요. 바다가 약간 이 햇빛을 받은 느낌을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알파 채널 잠금 말고 클리핑 마스크를 써서 바다 쪽에 빛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 색상과 브러쉬 그대로 이 햇빛을 중심으로 밝게 칠해볼게요. 이 클리핑 마스크로 작업을 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색칠을 해버리면은 아까 저희가 표현한 물결들이 채색에 덮여버렸잖아요. 근데 이 레이어를 다른 특성으로 바꾸면
저 물결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작업했어요. 저는 스크린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위로 레이어를 하나 떠 올려서 좀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일 브러쉬로 이동해서 여기는 밝게. 이렇게 빗칠하기엔 너무 뽀얀 느낌이 들어서 밝은 색으로 추가해 볼게요. 햇빛을 받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얀 물결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빛이 들어오는 곳에는 윤슬들이 보이는 게 어색하지 않겠죠? 이제 빛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간격이 넓어지고요. 이 아자수 부분도 알파 채널 잠금해서 여기도 역광이라서 다른 표현 없이 빛만 살짝 넣어볼게요. 빈 공간만 좀 채워볼게요. 노이즈 넣어줄게요. 소프트 라이트로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바다가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알파 채널 잠금 푸시고 지우개로 하셔서 좀 크게 한 다음에 이 가장자리 부분에 직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선이 생성되었죠? 두 손가락 대면은 직선입니다. 수평선으로 지우개를 지워줬거든요. 되돌아가기 눌러보시면 네, 그림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그림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작게 보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나 보시고 저는 여기 바다의 이 부분이 여기만 너무 어두운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 같아서 다른 데도 어둡게 대신에 안쪽 중앙은 밝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되면 이런 섬 아래쪽은 그림자가 질 수 있으니까 어둡게 하고 아직도 여기가 너무 어둡게 느껴져서 좀 더 밝은 색으로 여기를 좀 밝게 해주고 이 노을이 너무 붉은 것 같다 싶으면 여기다가도 파란색을 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빛이 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살짝 파란 게 정상이거든요. 빛과 부딪히면서 약간 보랏빛으로 물들었어요. 네, 바다도 살짝 더 빛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를 중심으로 밝게 칠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스패너 버튼을 누르셔서 비디오 탭을 누르시면 타임랩스 다시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그동안 이 그렸던 과정들을 녹화해서 쭉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인스타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보내기 하셔가지고 비디오를 저장하시거나 에어드랍으로 보내셔서 파일로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해변을 컨셉으로 한 일러스트를 그려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그림이 익숙하신 분들께는 너무 쉬웠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정이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거우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